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창고 문은 꽉 잠겨 있었고 불길은 점점 커져만 갔죠. 도와주세요. 불이야. 박영자 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짐이라서 이런 건가? 며칠 전 며느리가 한 수상한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창고에서 불만 나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됩니다. 보험은 다 준비됐으니 걱정 마세요. 설마, 정말 설마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몇 초간의 침묵. 그 긴 시간 동안 불은 계속 번져갔습니다. 과연 누가 영자를 구해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우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68세 박영자 할머니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서진이 바로 끼어들었죠. 정말요? 그럼 월급도 오르는 거죠? 소연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여기 있어서 가족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진호는 착한 아들이지만 눈치가 없어서 분위기를 읽지 못했고, 서진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짐이지. 이 말이 영자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진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서진도 고개를 들더니 말했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이 한순간 차가워진 걸 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보니 영자는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식당을 할 때는 이런 풍성한 밥상을 차려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바쁘게 손님들 밥을 차려주느라 정작 가족 끼니는 대충대충 때웠죠. 그때는 돈 벌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저는 방에서 공부할게요. 한때는 할머니 하며 따랐던 아이가 이제는 피하는 듯 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바쁘겠죠. 진호가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가 나왔어요. 화재 사건 뉴스였습니다. 요즘 불이 자주 나네요. 진호가 중얼거렸죠.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왜 갑자기 나이 드신 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영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진호는 성실한 아들이지만 서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서진은 영자를 대할 때 늘 조심스러워해요. 친근함보다는 의무감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겉으로는 잘 해주니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밤이 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고 거실에는 영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밤에 둘이서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건지 영자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혼자서 식당도 정리하고 이 집으로 이사도 왔어요. 처음에는 진호와 서진이 함께 살자고 해서 고마웠는데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요즘 들어 서진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돈 얘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어요. 생활비 얘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혹시 영자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의심이 많아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가족의 따뜻함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영자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보던 드라마 재방송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중에 잠이 깬 영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영자는 귀를 기울였죠. 창고 정리할 때 불만 나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됩니다. 서진이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이어서 또 다른 말이 들렸습니다. 보험은 다 준비됐으니 걱정 마세요.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통화였습니다. 창고에서 불이 난다니요. 그런데 왜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죠.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서진이 통화를 끊는 소리가 났어요.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던 영자는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자 당황했어요. 서진이 나오려는 것 같았죠. 급하게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했지만 일단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자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밤에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던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진호가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서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다니요. 역시 진호는 아내 편만 들어주었네요. 서진이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왜 영자의 가슴이 서늘한 걸까요? 혹시 통화를 엿들은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하루 종일 영자는 서진의 행동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회사 전단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화재보험이라고 적힌 걸 봤어요. 왜 갑자기 화재보험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점심때 서진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어디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왔는데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을 보고 온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는 서진을 보니 영자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연에게도 영자가 물어봤어요. 소연아, 엄마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소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요? 엄마가 뭘 했는데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니 영자는 또 불안해졌어요. 서진이 또 전화 통화를 할까봐 귀를 세우고 있었죠.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서진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고에서 불만 나면 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하필 창고였을까요? 그리고 왜 불 얘기를 했을까요? 잠들기 전에 영자는 창문을 확인했어요. 문도 다시 한번 잠갔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아마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서진이 나쁜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 영자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통화는 분명히 수상했어요. 누구에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보험은 또 무슨 보험일까요?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오늘 아침에 영자는 옛날 식당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진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국물을 우려내고 밑반찬을 준비했죠.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추운 주방에서 불을 지피는 게 일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없던 시절이라 연탄불로 요리를 했거든요. 나는 평생 불 앞에서 살았지. 이 말이 영자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볶음 요리를 만들었어요. 화상을 입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견뎠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아팠을 때도 영자는 식당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요. 그때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까지 혼자 다 해야 했거든요. 진호가 어렸을 때는 학교 끝나면 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혼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최만식 할아버지가 단골이었죠. 거의 매일 와서 된장찌개를 드셨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친근하게 대해주셨죠. 영자 씨는 끝까지 버틸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최만식 할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집에 들러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외로우실 것 같아서 영자는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렸죠. 서진은 그런 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어제도 최만식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영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나이 들면 조심할 게 많아요. 특히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영자가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 같네요. 최만식 할아버지도 영자처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식당을 할 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피로가 싹 가셨거든요. 특히 단골들이 영자 씨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해주면 정말 기뻤어요. 그때는 영자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짐일까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연탄불을 다루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아침마다 연탄을 갈고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신경 써야 했어요. 한 번 불이 꺼지면 음식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불씨를 지켜봤어요. 어떤 날은 연탄가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했어요.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죠. 그래도 견뎠어요. 그게 영자의 일이었으니까요. 불과 함께 산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난방도 연탄으로 했거든요. 겨울에는 하루 종일 불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 영자가 불을 무서워할 리는 없었어요. 불은 잘 다루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했어요.
한 번도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었죠. 오늘 서진이 갑자기 창고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창고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되지만 어머니가 오래 쓰신 물건들이 많아서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남길지 어머니가 직접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서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정말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영자는 창고로 갔습니다. 서진이 앞서 가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어요. 전등을 켜니 정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네요. 옛날 식당에서 쓰던 그릇들과 진호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천천히 보시고 필요 없는 건 골라주세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서진이 나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은 영자는 조용해진 창고에서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왔어요. 옛날 물건들을 하나씩 보니 영자는 추억이 많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쓰던 면도기와 진호가 그린 그림이 보였어요.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몇 개는 골라야 할 것 같아서 따로 모아뒀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정리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나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영자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더 세게 돌려봐도 마찬가지였죠. 서진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어요. 뭔가 불타는 듯한 냄새였죠. 어디서 나는 걸까요?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창고 한쪽 모서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헝겊 더미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작은 불이었지만 점점 번져가고 있었죠. 영자가 급하게 밟아서 꺼보지만 오히려 더 커졌어요. 당황한 영자는 물을 찾았지만 창고에는 물이 없었어요. 문 쪽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죠. 서진아, 불이야. 불 났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걸까요?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불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제 헝겊뿐만 아니라 마무 상자들도 타기 시작했어요. 연기도 많이 나기 시작했고요. 도와주세요. 불이야. 영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집에 아무도 없는 건가요? 이상했어요. 서진이 분명히 나갔다고 했는데 왜 문이 잠긴 거죠? 그리고 불은 어떻게 난 걸까요? 갑자기 며칠 전 들었던 서진의 전화 통화가 생각났어요. 창고에서 불만 나면 이라고 했던 말이요. 설마요. 설마 서진이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문은 왜 잠겼고 불은 어떻게 난 걸까요?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연기도 많아졌어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요? 무서워서 영자의 온몸이 떨렸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영자의 숨쉬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요?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어요. 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점점 쉬어가고 있었죠. 진호야, 소연아,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열기도 느껴졌어요. 창고 한쪽이 이미 타고 있었죠. 저쪽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영자는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진짜 짐이라서 이런 건가? 이 생각이 영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서진이 정말로 영자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보험금을 받으려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어.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문이 저절로 잠길 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불도 갑자기 날 리가 없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았어요. 연기 때문에 영자의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이러다 정말 의식을 잃는 건 아닐까요? 영자는 바닥에 엎드려서 조금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했어요. 그래도 숨쉬기는 여전히 힘들었죠. 영자는 옛날 식당에서 불을 다루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불이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무서웠어요. 영자가 다룰 수 있는 불이 아니었거든요. 이 불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서진의 전화통화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창고에서 불만 나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됩니다. 보험은 다 준비됐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서진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요? 영자를 창고에 가두고 불을 내서 없애려고 한 걸까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영자가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죠. 발소리가 멈췄어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멈춘 걸까요? 잠깐 조용했다가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왔어요. 문 앞까지 온 것 같았죠.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영자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밖에 있는 게 분명한데 왜 망설이는 걸까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정말 긴 시간 같았어요. 그 사이에도 불은 계속 번지고 있었거든요. 문 앞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여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소연의 목소리 같았어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소연아. 할머니야. 빨리 문 좀 열어줘. 영자가 소리쳤죠. 그제서야 문이 열렸어요.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소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죠.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할머니를 구해서 기뻐해야 할 텐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혹시 소연도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기로 가득한 창고에서 나온 영자는 다리가 뒤청거렸어요. 정말 죽을 뻔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소연이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창고에서 나온 영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소연이 부축해줬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 연기만 좀 마셔서 그래.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도 아팠거든요. 하지만 병원보다는 이 상황이 더 궁금했어요. 어떻게 불이 난 건지 알고 싶었죠. 소연이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마침 지나가다가 연기 냄새를 맡고 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마침 지나가다가요. 소연은 평소에 창고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소연아. 너 아까 문 앞에서 뭘 했니? 영자가 물어봤어요.
소연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처음에는 할머니 목소리인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변명 같아 보였어요. 서진이 뛰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연기 냄새가 나서 왔는데. 서진도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놀란 건지 연기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불이 났어.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왔어. 영자가 말하자 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문이 잠겼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창고문은 안에서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랬나요? 분명히 문이 안 열렸는데요.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안 했거든요. 아니야. 분명히 잠겨 있었어. 영자가 말하니 서진이 문을 확인해 봤어요. 지금은 정상이네요. 어머니가 당황하셔서 잘못 돌리신 게 아닐까요? 서진의 말을 듣고 있으니 영자가 실수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 와서 정상으로 돌려놓은 건가요? 소연과 서진의 시선이 교차하는 걸 영자가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죠. 둘이 뭔가 아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눈빛을 주고받는 거죠? 진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집 앞까지 연기 냄새가 나던데. 서진이 설명해 줬죠.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갇히셨대요. 다행히 소연이가 발견해서 구해드렸어요. 진호가 영자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뭔가 영자가 실수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기색이었어요. 병원은 괜찮고 불이 어떻게 난 건지 알고 싶어. 영자가 말하자 서진이 대답했어요. 아마 오래된 물건들이 있다 보니 자연 발화한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건조하고요. 자연 발화요. 정말 그럴까요? 아까 본 건 분명히 헝겊더미에서 시작된 불이었는데요. 그것도 갑자기 확 타오르더라고요. 자연 발화치고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영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창고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정말 사고였을까요? 거실에 앉아서 물을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의 의문은 가시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서진의 전화 통화, 갑자기 잠긴 문, 그리고 소연의 이상한 행동까지요. 혹시 영자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해망상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서진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불씨를 잘못 만진 거죠. 다행히 큰 불은 막았네요. 불씨를 잘못 만졌다고요? 영자는 불씨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건 정리만 하고 있었어요. 나는 불을 만진 적 없어. 그냥 물건 정리만 하고 있었어. 영자가 말하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잖아요. 왜 다들 영자가 실수한 것처럼 몰아가는 걸까요? 분명히 영자는 불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자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억울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죠. 저희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자가 치매 걸린 노인 취급을 하는 거였어요. 소연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까 창고에서 그렇게 어색하게 굴더니 지금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를 구해줬으면
자랑스러워해야 할 텐데 왜 이상하게 굴까요? 그런데 문이 왜 안 열렸을까? 영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당황하셔서 반대로 돌리신 것 같아요. 연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또 영자 탓이었네요. 하지만 영자는 분명히 기억했어요. 평소의 문을 여는 방향으로 돌렸는데 안 열렸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절대 영자가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잠근 거였어요. 진호가 말했어요. 어쨌든 큰일 안 나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혼자 창고에 들어가지 마세요. 영자를 걱정하는 말이지만 왠지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호가 나가서 보더니 최만식 할아버지였어요. 영자 씨 괜찮다고 들었는데 안부 인사차 왔어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최만식 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인사했지만 빨리 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최만식 할아버지가 영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오늘 오후에 이상한 걸 봤어요. 서진 씨가 누군가랑 전화하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랑 만나는 것도 봤어요. 뭔가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같던데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영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서진이 계획적으로 한 일인가요? 서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최만식 할아버지를 빨리 보내려는 의도가 뻔했죠. 아니에요. 안부만 확인하고 가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면서 영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영자 씨, 혼자 있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가신 후 서진이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는 왜 자꾸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도 너무 믿지 마세요. 왜 최만식 할아버지를 못 믿게 하려는 걸까요? 밤이 되니 영자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최만식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서진이 영자를 해치려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할아버지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진호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아내만 믿고 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었죠. 그냥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거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서진이 계획한 일이었고 소연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소연은 결국 영자를 구해준 걸까요? 양심의 가책 때문일까요? 잠들기 전에 영자는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제는 이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창고 화재 사건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경찰도 와서 확인했지만 자연발화로 결론 내렸죠. 서진의 말대로 영자가 실수한 것으로 정리됐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연은 여전히 영자를 피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할머니 하며 따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마 그날 창고 앞에서 망설였던 일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뭔가 알고 있어서 불편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여전히 둔감해서 집안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진 말만 믿고 있었고요. 어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더 조심하세요.
서진은 더욱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면서 계속 챙겨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영자에게는 오히려 무서웠어요. 혹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험 설계사가 또 왔어요. 이번 사고로 보험료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정말 이상했어요. 최만식 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들렀어요. 영자 씨,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할아버지만이 영자의 편인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영자를 의심하거나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어제는 할아버지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진 씨가 보험회사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전화로 누군가와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영자는 불탄 창고 앞에 나가봤어요. 아직도 탄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죽을 뻔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나는 짐이 아니야. 영자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없애려고 해도 영자는 살아남을 거였어요. 평생 불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는 꺾이지 않을 거였어요. 서진이 뒤에서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위험해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진짜 마음은 다를 거였어요. 영자를 또 없애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괜찮아. 잠깐 바람 쐬려고 나왔어. 영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영자가 살아있는 한서진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영자가 뒤돌아봤어요. 창고는 여전히 어둡고 무서워 보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자가 살아남았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불에도 타지 않고 버틴 거였어요. 서진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 상관없었어요. 영자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최만식 할아버지도 영자의 편이었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니 영자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는 아직 죽지 않을 거야. 더 살아서 이 집을 지킬 거야. 서진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최만식 할아버지와 함께 증거를 모을 거고 진호에게도 진실을 알려줄 거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